문제와 사람을 분리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더 연습하고 뭘 더 배워야 될지를 조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은요, 문제와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그 훈련이라 그럴까요? 그것만 잘 되면은 나머지는 뭐 비교적 좀 쉬울 거예요. 자, 문제와 사람을 왜 분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숙제하기가 정말 싫은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 정말 싫어. 왜? 그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숙제를 많이 내준단 말이야. 싫을만 하죠. 선생님 싫을만 하죠. 우리 선생님 빨리 그냥 다른 데로 정원 갔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반이었으면 정말 좋은데 그 반 선생님은 숙제를 안 준단 말이야. 자, 이 아이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들여다보면은 숙제를 주는 숙제와 숙제를 내주시는 선생님과 구분이 되세요? 숙제는 숙제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 구분이 잘 안 되세요? 네. 만약에 숙제를 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고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을 미워하는 거는 이 숙제와 구분 없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숙제를 주는 이것이 나한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까지도 문제 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다면은 이런 아까 제가 들었던 예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편이 정말 힘들어. 말이 거칠고 퉁명스럽고 그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인간이 점수를 준다면은 낙제점이야. 60점밖에 안 돼. 60점도 안 돼. 많이 준 거라. 내가 보는 배우자 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람은 이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또 잘 돕고 배려심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봐요. 점수를 준다면 90점을 줘. 90점 이상을 주고 있죠. 그죠? A 뿌리야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남편이 나한테는 60점짜리 이웃 사람한테는 90점 이상짜리 그런 남편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한테는 문제가 있는 남편인데 이웃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 이웃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남편과 동일시 된다면은 분리할 수 없는 거라면은 남편은 이웃 사람하고도 문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나하고는 문제가 되는데 이웃 사람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면은 이 문제는 남편과 붙어 있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죠. 동의가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 문제안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 행동은 있을 수 있고 문제 언행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고 법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벌하려고 문제 행동만 떼가 감옥에 못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만은 인권을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인권을 지켜주고 배려해야 된다 해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그 안에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단 뭐만 통제를 해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이 행동의 잘못이니까 행동을 제약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그 벌은 받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존중해 주라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실제 교도소 현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문제 행동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다면은 문제 행동만 고치면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 그것만 안 하거나 그거를 다른 행동으로 대치가 되면은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문제인 사람이라면은 모든 면에서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아닌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한테 좋은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거나 그런 배려를 해주는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람과 문제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내가 불편한 행동, 내가 힘들거나 나한테 고통스러운 어떤 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내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지는 거죠. 쉽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적어도 그렇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법 배우는 사람이 그런 말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죄가 무슨 죄가 있노? 사람이 죄가 있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가 나한테 불편이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되면은요, 적어도 머리로 이해가 되면은, 아, 충분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만 되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한 단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거는요, 불편한 거는 그 사람이 틀리거나 잘못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목소리가 엄청 커요. 며칠 전에 제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혼밥을 이렇게 잘 해요. 요즘은 혼자 가도 밥을 주는데 식당들이 정말 많아서 좋더라고요. 예전에는요, 2인분, 이거는 2인분부터 된다, 이런 말을 잘 들을 때는 참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 이제 1인분 다 줘요. 그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자리에 네 분이 앉으셨어요. 네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분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막 확장되는 시절이잖아요. 목소리가 크다는 말은 뭐죠? 침이 훨씬 더 많이 튕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그 옆에서 막 크게 들리니까 제가 좀 불편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목소리가 큰 게 자기 성향이고 자기 모습이고 살아오면서 큰 거는 자기가 크고 싶어서 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냥 큰 거지. 일부러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목소리는 큰 거예요. 노력을 해야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고, 저는 노력을 해야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작은 게 죄가 아니잖아요. 큰 게 죄가 아니듯이. 그러면 이 사람은 저한테는 틀린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달라도 저는 불편했어요. 분명히 틀린 게 아닌데도.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갈등이라는 것이 꼭 누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림과 다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틀리다고 내가 생각을 하거나 또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 내리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이나 그 다음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어떤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꼭 남편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얼굴은 안 보이더라도 남편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아내의 또는 같이 가족의 다른 사람의 이건 틀렸다 생각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수두룩하죠? 서로가 아마 수두룩하게 찾아낼 거예요. 자,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그 다음에 따라들어요? 따라오는 생각이 뭘까요?
당연히 고쳐야 된다. 왜? 틀렸으니까. 고치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지적을 해야 돼요. 문제를 삼아야 돼요. 고쳐주려고 내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고치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다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조금은 내가 덜 불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맞아요? 생각 자체나 행동 자체가 전혀 다르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문제를 분리할 때 이 문제가 다름에서 비롯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경우가 많아요.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름이에요.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나 내용은 조금 제가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요. 예.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엄마가 하는 말을 자꾸 그냥 제대로 안 들으니까 아이를 좀 야단을 쳐서 교육적으로 조금 이런 것은 몸에 배이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막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그 아이 야단치는 엄마를 나무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틀렸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은 엄마와 아빠가 아이 교육을 시키는데 서로 다른 견해,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 교육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오히려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니까 틀린 것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동의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왜 분명히 남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끼어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물어보고 와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도 안 끼어들려고 아이 야단 칠 때마다 여러 번 참아왔는데 아이 야단을 그렇게 치면은 자기가 볼 때는 아이를 잡는 것 같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한테 상처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이 교육에 마이너스지 관계만 나빠지는 것이지 그게 교육이라고 나는 보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더 상처 주기 전에 내가 끼어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끼어드는 것이 옳다고 나는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그래도 남편은 틀린 거예요? 이제 상당히 판단이 어려워지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그래도 그때 끼어들지 말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따로 나하고 얘기해서도 됐지 않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또 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말도 동의를 하지만은 지금 상처 주고 있는 이 상황이라도 나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그 푸는 방법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다르냐 틀리냐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엄청 많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나는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상대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뭘까요?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가 갈등을 내서 싸운다면은 싸우지 않고 한 사람이 잘못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했다 말 안 하고 서로 계속 갈등이 커진다는 건 뭘 말할까요?
나는 다른 거를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유머 비슷한 게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모이면은 꼭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또라이라고 부르기도 쉽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또라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가족 안에서도 만나면은요, 친척과 같이 모이면은 꼭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너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시아버지가 좀, 고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또라이 기질을 보인다고 막 이렇게 또 막 험담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 시아버지도 좋고 시어머니도 참 좋은데 시누이가 좀 또 또라이 짓을 좀 이렇게 가끔씩 해서 정말 속상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도 다 있는데 막 이제 누구 한 사람씩 어디 힘든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는 우리 집안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좋아. 또라이가 진짜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한마디 하더래. 혹시 그러면 네가 또라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상호적이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갈등을 일으킬 때 이 다름과 틀림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사실 틀린 거는요,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거거나 시험 시간에 나오는 것이지 일반 삶에서는요, 거의가 다른 것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다르다는 관점에서 사람과 그 사람이 주는 불편함과 구분을 해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은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어쨌든 다르든 어쨌든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그거는 구분을 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문제와 사람을 그래서 분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 나가겠어요. 계속 좀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리를 하냐 이런데